네, 안녕하십니까. 김삼아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14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께서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내일까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은흥과 오만을 넘어 무책임까지 그 도를 넘어도 너무 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국회 파행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도 국회 정상화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이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라고는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적폐청산과 남북 문제만 가지고서 5년을 나설 생각이십니까?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없이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평가할 만하지만 그 성과에만 고치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 등 시급한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5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드루킹 방지법 6건, 소상공인 보호법 4건, 최저임금법 3건, 지방선거 관련법 4건, 미투 응원법 및 이윤택 방지법 12건, 경제성장 및 규제개혁법 3건, 농업부문 조세감면 혜택 연장법 2건, 그리고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정치개혁법에 이르기까지 총 51건의 법안을 준비했는데 국회가 정상화돼야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그리고 기업 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정책으로 각국의 실업률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주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125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악의 상태이고 장기 실업자는 15만 명이 넘어서 18년 만에 최고 11.4%라는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청년 체감 실업률이 24%예요. 청년들 4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지금까지 사라진 일자리가 47만 개,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라면 9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가동률마저 70%로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4월 수출이 500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떨어져서 우리 경제의 마지막 고리인 수출마저 무너져 내리는 불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민생, 경제, 일자리에 있어서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낙인을 붙여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인데 그러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몰랑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국기몰랑 사건에 대해 특검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경찰이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용기 있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인사고과의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밖에 나오고 말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의 수사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드루킹에 대한 첫 재판을 통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검찰은 부실한 준비로 재판장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고 경찰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야 김경수 의원 소환 조사를 발표했지만 범죄 혐의가 이렇게도 명백한 피의자를 참고인 신문이라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드루킹과 A4 용지 30페이지의 문자를 주고받은 명백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 휴대폰 압수수색도 계좌 추적도 없이 권력 실세라는 이유로 해명 기회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치는 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김병수 의원 모두 이 사건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수용하지 못합니까? 특검이 발동되면 터질 무엇인가가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가 그토록 시급한데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미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추경도 이렇게 방치하는, 이게 어떻게 역대 이런 여당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집권 야당이지 어떻게 이게 여당입니까?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관심한 산무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조건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를 조상화하여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금요일인 내일까지 국회 조상화와 특검 수용에 응답을 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들어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 의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일전에 미국의 갈루치 교수에 따르면 조윤재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 입장이라면서 USKI 건을 정리하는 데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홍일표 행정관이 대기 발령이 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조윤재 대사에게 이 일을 지시한 채널이 장하성 실장인지 아닌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지시는 홍일표 행정관이 장하성 실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조윤재 대사에게 연락을 안 했다면 과연 누가 조윤재 대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까? 또 홍일표 행정관을 대기 발령 냈다면 당연히 장하성 실장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USKI 측의 주용식 구제소장 주장은 청와대 내 홍일표 단 한 사람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속 상관으로서 일탈 행위를 저지른 부하에 대한 부실한 관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하경 의원의 집요하게 추궁하는 USKI 문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홍일표 행정관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하성 실장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으로 행정관 혼자 결정했다는 설명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키예프 김준동 부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USKI 처리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좁은 사무실에서 장하성 실장도 뻔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에서 누가 이 일에 개입했고 보고 지시를 받고 했으며 조윤재 대사에게 연락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 한국 GM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GM과 정부 간의 실사와 협상을 지켜보면서 국민 기대에 택도 없이 부족한 부실 실사와 밀실 굴종 지원은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 속에서 은근슬쩍 물타기하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비겁한 행동을 우리 바른미래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실 실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산업은행은 그동안 국민에게 과거 부실에 대한 철저한 실사, 생산적인 성장이 담보된 후 지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사 상황은 정부는 오히려 GM에게 면죄부를 주고 GM의 편에서 모든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실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제공 확약, LOC를 함으로써 정부와 산업은행은 스스로 실사는 허구다라고 자인하면서 유명무실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사의 내용 또한 GM이 원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병아리 오줌 누듯이 슬쩍 다양하게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전 가격 문제는 정책상의 결정이고 문제가 없다. 고금리 대출 또한
본사 조달 금리가 4, 5%라고 고금리 이자율이 아니다. 연구개발비도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지적했던 이전 가격 문제, 국세청에 단 한 건도 조사 없이 문제가 없다.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정부는 누구의 편입니까? 군산공장 폐쇄시키고 한국 GM을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부실로 이끈 장본인인 GM의 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편입니까? 그렇게 부실로 한국 GM이 무너질 때 비토권을 가진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의 비협조로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비토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겠다고 한다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실사의 중간 결과와 최종 실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상세히 발표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선 철저 실사 후 지원 원칙 지키지 않으면 부실 실사를 산업은행이 내놓고 GM 편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밀실 굴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GM과 관련해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국 GM 정상화 방안이 아니라 국민 혈세와 정부의 각종 특혜 지원으로 지방선거만 치르겠다는 식입니다. 현재 나온 조건을 보면 실제로 한국 GM을 향후 10년간 어떻게 살려낼지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10년이란 숫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GM의 요구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지원 대책에서 한국 GM의 지속 성장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보장이 없다면 이 정책을 만든 당사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책임을 따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경영 정상화 방안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 GM의 지원 규모를 보면 70.5억 불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조차도 없습니다.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도 신차 2대, 그것도 실체가 애매한 차종 2개를 배정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설비 투자금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미국 GM의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투입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은 올드머니 27억 달러는 GM의 경영 책임이어서 차등 감자를 하고 산업은행은 돈 1원도 못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단돈 1원도 국민의 돈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또 뉴머니 43.5억 달러, 이중 GM의 36억 달러는 대출금으로 지원하고 산업은행에 7.5억 불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이는 고리를 챙기면서 언제든지 대출금을 회수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산업은행에 7.5억 불, 8천억 원은 현금으로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바이꾼들이 판돈을 올려놓고 손님 받으면서 또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GM은 과거의 부실을 또다시 재현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써먹지도 못한 비토권 운운하면서 산업은행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국민에게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동걸 회장 솔직히 고백하고 방명 찾으십시오.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지키고 국부 유출을 막고 바른 지역경제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중로 최고위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문정인 특보의 미군 철수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 특보한테 추이를 줬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살얼음을 걷듯이 남북 문제를 다뤄라.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어제 문특보를
그 정도 가지고 하시면서 평화협정이 결코 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단언을 하셨지만 어쩐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가 일시적인 봉합을 위해서 또 어제 하루 종일 파장을 덮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당에서는 박주선 대표께서 정말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이 특보가 아니라 진정인 국방위원장이 특보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협정을 하고 통일이 된다고 해서 안보가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후에 더 큰 안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이 북한의 전쟁 위협을 방해한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참 단견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은 주변 강대국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숙명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 동안 982회의 외세 침략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는 중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특부는 주한미군을 단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냉엄한 국제관계나 동북아 정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교안보 특보로서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문특보의 실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한미군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우리를 빚은 바 있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축소 같은 주장도 거침없이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번에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옐로카드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 특별보좌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고 교육까지 시켜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특보를 보호하는지 특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보라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국제정세를 읽는 눈 그리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지향해야 될 절대 가치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려면 문특보를 강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특보에서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마시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진 사퇴를 권고드립니다. 이상.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하태경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네. 그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게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문정인 자꾸 하면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문정인 특보를 해임을 하시고 또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빨리 해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더 이상 북풍은 없습니다. 북풍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홍 대표께서 북풍을 일으키려 해도 북풍은 불지 않고 홍풍만 세차게 불 뿐입니다. 빨갱이 장사 더 이상 안 통하고요. 홍준표 대표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오히려 그것은 전쟁 보수, 빨갱이 장사하는 보수의 마지막 단발마일 뿐입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하고 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북풍을 이용하지 않겠다, 빨갱이 장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게 아니라 보수를 통째로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빨갱이 장사 한번 더 하려고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빨갱이 개념을 바꿨습니다. 홍준표식 빨갱이 개념은 반대만 하는 사람이다.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한다. 저는 이것을 홍갱이라고 명하겠습니다. 홍준표식 빨갱이 줄여서 홍갱이라고 명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빨갱이보다 홍갱이가 더 문제입니다. 홍갱이는 정말 대한민국의 바퀴벌레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빨갱이 장사하는 홍갱이들 척결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홍준표식 빨갱이, 반대만 하는 홍갱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낸다는 각오로 우리 홍준표 대표가 공천한 후보들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는 탈이념 평화시대로 가자고 하면서 국내 보수 세력하고는 이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언론을 보고 놀랐습니다. 교육부에서 2020년 마련하고 있는 새역사 교과서가 새로운 이념 전쟁 교과서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교과서에 있었던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 세습, 북한 도발, 그리고 북한 인권 침해, 이미 있었던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들을 다 뺐다고 합니다. 당분간 휴전 좀 합시다. 김정은하고는 탈이념 하자고 그러면서 왜 국내에서는 이념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김정은하고 탈이념 평화로 가자고 하면 국내에서도 탈이념 평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새 교과서 집회 기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러고 집권을 하셨는데 적폐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와 역사 교육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대통령이 자기의 역사관을 역사 교육에 강요하는 것, 그것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 교육을 자신의 역사관을 강요를 하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들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은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법의 내용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버젓이 그런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합법정부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현행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내용에 반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새 교과서 집회 기준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주의적 발상을 넘어서서 국가의 헌법 정신을 교과서에서 뒤집어 엎겠다, 이런 발상이 아닐 수 없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정치권에서
역사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공방이 일어나고 또 대통령이 그것을 강요하고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환 수석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공전 중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 교섭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사이에서 그 중재 역할을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극단의 충돌되는 지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국회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드루킹 김동원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 체포되고 이후에 3월 29일경에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3일 날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갖고 특검과 국정조사 관련한 공동 발의 내용을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국회가 공전 중일 때 저희 바른미래당의 김건철 대표께서 지금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당은 나름 전향적으로 그 내용을 받으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그것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특검 법안들을 공동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민주당에서 특임검사 제도의 안을 갖고 나왔고 그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수단의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수본을 결과적으로 받겠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야 3당이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황에서 특수본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당에서는 특검을 아니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공전이 계속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내용들을 호도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나름 국회 정상화에 대한 노력들을 그 진정성에 대해서 훼손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드루킹 김동원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다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 중에 하나인 신뢰가 무너지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그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시키고 또 그 결과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또 검찰이 어제 공판에서 단순히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내리기 위한 이런 사안입니까? 검찰은 기본적인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소와 공소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증거 분석도 안 됐는데 기소를 했다는 것이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검찰을 훈계하는 재판부의 목소리가 있었고, 검찰은 또 오히려 경찰에게 증거를 넘겨달라고 경찰에 몇 번씩 전화하고 재촉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한 달 넘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드루킹 김동원 측의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하루빨리 재판을 속개해서 처벌을 받겠다. 이런 코미디 중에 코미디의 재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이런 식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그 역할들을 검경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고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의장 주재하에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회동이 있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당시에 정의당의 류해찬 대표님과 또 윤소아 수석께 정의당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오히려 특검 수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들을 정의당은 수사의 내용들을 지켜보고 향후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가 공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압박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시간이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공전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또 국회가 공전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대표님과 제가 더 많은 교섭의 노력들을 통해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